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사계절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우선 봄부터 시작을 할게요. 봄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은 생산품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내에 무조건 팔아야 돼요. 그래서 비용을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유는. 하지만 이제 봄이 시작되는 건 이제 반감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그러니까 반감기가 실행되면서 비트코인의 봄이 시작이 되는데요. 일단은 겨울 내내 유지되었던 그 수요는 꾸준히 유지가 되죠. 그 상태에서 공급량만 반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생각하면 아파트 공급량이 반으로 줄은 거예요. 서울에. 그러면 수요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에 대비해서 공급량이 무조건 반토막이 나니까 일단 공급자들은 이제 굉장히 죽을 맛이 돼요. 왜냐면 전기세를 내야 되는데 반밖에 수입이 안 들어오니까. 하지만 이제 기존에 존재하던 수요는 관성에 의해서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유통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점점 희소성이 부각되게 되고요. 어쨌든 이제 수급의 불일치로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데요. 이 추세는 일단 가격이 2배가 될 때까지 무조건 유지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급이 반으로 줄었으니까요. 그 에너지는 그러니까 공급이 반으로 줄은 거 대비해서 가격이 2배 될 때까지 반감기의 영향이 무조건 오게 되고요. 그래서 과거에 가격이 이런 2배가 되는데 걸렸던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보면요. 3개월 걸린 적도 있고 6개월 걸린 적도 있고 9개월 걸린 적도 있어요. 총 3번의 반감기가 있었거든요. 그동안. 그러면은 이 가격이 2배가 되는 거 보면서 사람들이 좀 마음이 이제 동요하게 돼요. 아, 드디어 크립토에 봄이 오는구나. 그래서 추매세력이 붙게 되는데 이런 VC, 벤처캐피탈이나 아니면 뉴비들이 이제 대거 유입하게 됩니다. 특히 20, 30대들이 이런 크립토에 빠르기 때문에 월급을 몰빵시켜요. 200만 원 한 명 벌 때마다. 왜냐면은 200만 원, 300만 원 열심히 먹어봤자 부동산 절대 못 사고 주식도 한계가 있으니까 무조건 크립토에다가 공부해가지고 크립토 몰빵. 그래서 터질 때까지 몰빵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20억, 30억 되고 100억 되는 케이스도 꽤 나오고요. 아마 주변에 그런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부동산 임차인 계약했는데 임차인이 크립토로 100억 벌었다라더라. 저도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분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임차인이 크립토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슬리퍼 신고 와서 계약을 해가지고 이 사람 뭔가 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크립토로 100억을 벌었다 그래가지고 그런 좀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계속 신화가 만들어지면서 계속 크립토로 계속 사람들을 꼬셔요. 그래서 이런 대박 신화가 하입은 이제 마케팅 용어죠. 마케팅가 좀 약간 후킹이 되어서 더 많은 신규 진입자를 불러들이고, 그래서 이 시장은 어떻게 보면 늦게 참여할수록 불리한 시장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늦게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적당한 타이밍에 잘 탈출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그렇게 크립토 여름이 옵니다. 그래서 뉴스나 온라인에서 이제 코인 폭등에 대해서 막 노래를 열심히 불러요. 코인이 얼마를 올랐고, 그리고 또 누가 얼마를 벌었고. 그래서 뉴비들은 이제 참다가 안 되겠어, 결심했어 하면서 코인 시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가 수요를 부르는 형국이고요. 이때 들어오는 이제 뉴비들의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욕구는 딱 하나예요. 1억 천금. 다 1억 천금을 보고 와요. 비트코인이 대단한 건 알겠는데 난 더 대박을 치러 왔다. 하지만 사실 비트코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들어오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절대 사지 않고요. 사지 않는 이유는 일단 코인으로 많이 벌고 싶은데 무서우니까 소액으로 들어오고, 소액으로 많이 벌려고 하니까 무조건 더 대박을 노려요. 그래서 알트코인만 사게 되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코인 불장은 무지성 폭등과 공포의 폭락이 혼합된 대환장 파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력과 선수와 그리고 신규 진입자 간의 대혼돈의 멀티버스가 이루어지고요. 내재 가치가 없는 이제 자산의 특성도 추가되어서 이제 인문학적으로 이제 그럴싸해 보이는 말이 붙으면은 아무따 개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NFT나 메타버스도 사실 좀 그런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NFT나 메타버스의 미래가 전혀 없다는 건 아닌데, 이러한 불장에 이러한 말이 되는 그럴싸한 얘기를 들으면은 사람들이 지갑을 되게 쉽게 여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가격이 오를수록 더 갖고 싶어지는 사치제의 특성이 극대화되면서 이런 배블런 효과, 즉 일반적인 수요 곡선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오를수록 수요 양은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저쪽에서는 이제 가격이 오를수록 더 갖고 싶어. 샤넬이나 루이비통처럼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더 갖고 싶어. 왜냐면 다들 비싸게 사니까. 해서 거기서 이제 가치가 창출되면서 이제 여름장이 계속 오게 되고요. 사실 여름의 끝은 거의 예측하기가 힘들지만 어느덧 가을이 와요. 이렇게 엄청난 폭락이 오고, 그래서 이 정확한 시점은 없지만 이 대환장 파티에도 이제 끝은 있고, 이제 반감기 시작으로부터 한 1년 6개월 정도 되는 지점이 여태까지 좀 일반적인 관측이었어요. 왜 1년 6개월인지는 사실 좀
구체적인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르는 이유는 사실 좀 어느 정도 밝혀졌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인류가 이제 영끌해가지고 버틸 수 시장을 끌어가지고 올릴 수 있는 게 한 1년 6개월 정도가 크립토 시장에서는 맥시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4년마다 그러니까 발생하는 현상이다 보니까 한 2년 정도가 결국은 그 그러니까 주기에서 발생하는 그 오르는 기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 가을에는 일단 여름이 끝났음을 사실 못 믿는 시기예요. 그래서 현실을 부정하고, 그리고 이제 또는 이제 지금이 겨울이라고 믿기도 해요. 저도 그랬어요. 올 초에. 벌써 겨울이 왔다. 가을은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지금이니? 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겨울만 보려면 멀었고요. 가을의 존재를 모른다면 여름에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계속 여름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번만 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가을이라고 하더라도 이때 나올 수 있으면 사실 다행이에요. 그래서 탈출은 지능순 이란 말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더 무서운 겨울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겨울이 되면은 사실 굉장히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크립토 시장에 흐르는 대부분의 정보의 퀄리티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이게 부동산도 사실 이 가격 잠잠할 때 돌아다니는 정보도 다 재미가 없고 그렇잖아요. 불장일 때 재밌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마케팅 말빨이 이제 보통 온라인에서만 퍼지던 게 이제 안 먹히니까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코인 사기들이 나오는 때가 사실 이런 크립토 겨울이에요. 왜냐면 사람들은 일확천금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존재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노린 세력은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말빨이 안 먹히니까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불러들여요. 나이 드신 분들, 50대, 60대. 그래서 요즘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코인 투자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오프라인 코인 사기는 사실 원래도 있었는데, 이런 온라인에서는 다 죽고 이제 오프라인만 이제 오프라인에서 하는 코인 사기만 남는 게 이제 크립토 겨울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신규 진입자들은 이제 이렇게 재미없는 시장에 내 돈을 태울 수는 없어 하면서 안 들어오고요. 근데 사실 이때가 더 기회를 노려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긴 터널이고, 그래서 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그리고 하지만 그래도 봄은 오고 수학적으로 무조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반감기는 비트코인 시스템상 절대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